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과의 각 세분화된 9개 분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야겠다. 분과가 9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먼저 내과 전문의를 딴 전문의 선생님들은 9개 분과를 이미 다 수료한 이후에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각 분과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선생님도 어느 정도 순환기내과라든지 내분비내과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꼭 그 분과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과는 소화기내과입니다. 소화기내과는 제가 전공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소화기내과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상부 위장관 파트, 위라든지 식도 부분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을 수 있고, 하부 위장관, 장이라든지 소장을 담당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간, 담도, 췌장을 담당하는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게 되냐면요, 식도 쪽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관 출혈, 위암, 개실질환, 그리고 장 쪽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장암, 직장암, 급성 장폐색 쪽도 다루게 되고요. 간, 담도, 췌장에서는 이제 황달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간염, 간농양, 알코올성 지방감, 그리고 간암, 그리고 췌장질환 같은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주로 내시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소화기내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검진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대암 검진을 같이 하면서 소화기 분야 질환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과는 순환기내과입니다. 순환기내과는 다른 이름으로 심장내과라고도 하고 심혈관내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부정맥, 심장하고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한다든지 심장 조영술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과이고요. 중재 시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과 계열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야간에도 나가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혹은 보통 응급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심장 쪽을 소생시키기 위한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힘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호흡기내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내과가 많이 각광받는데요. 코로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내과에도 포함이 되지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내과에도 포함돼서 두 과에서 서로 볼 수가 있고요. 주로 호흡기내과는 폐 질환들을 많이 보는데 천식이라든지 폐기능장애, 폐렴, 폐암, 폐농양, 기관지 확장증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되고요. 폐 쪽으로 마찬가지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검체를 확보한다든지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을 뗀다든지 등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세팅, 그리고 중환자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치료를 다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면 기계 보조 환기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밀한 이런 조절이 필요할 때는 호흡기 내과를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과는 내분비내과입니다. 내분비내과 하면 일단 제일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당뇨를 보는 과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내분비 호르몬하고 관련된 비만, 갑상선, 췌장, 부신, 그리고 부갑상선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과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주분비 호르몬, 프롤락틴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약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지만 호르몬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수치들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호르몬 수치들의 이상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는 신장내과입니다. 신장내과는 투석에 관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아져서 만성 신부전의 단계에 들면 결국에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대체요법으로 콩팥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거나 혈액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투석실이 완비되어 있는 신장내과로 가셔서 이제 투석을 받거나 신장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심장의 수술이라든지 비뇨기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콩팥에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면 비뇨기과, 그리고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신장내과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종양내과입니다. 혈액종양내과는 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혈액내과는 빈혈이라든지 혈액에 이상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과들인데요. 종양내과는 말 그대로 암을 다루는 과이고요. 그래서 이 혈액종양내과는 결국에 암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항암 치료를 하는 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진단은 혈액종양내과에서 내려졌을 경우에 치료 과정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각 파트의 외과로 전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그 이외의 관리를 받을 때는 혈액종양내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혈액종양내과에서는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환자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통증이 없이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과는 감염내과입니다. 요즘에 제일 각광받는 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진국들에서는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요. 결핵뿐만 아니라 에이즈,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히 중요한 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관련된 해외 감염병들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가야 될 경우에는 감염내과와 상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에이즈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과는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알레르기 내과는 피부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비염, 음식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천식까지도 조금 중첩되긴 하지만, 천식은 호흡기이면서도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이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9번째 과는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을 골고루 다 보는 과입니다. 그래서 점신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척추 관절병, 베체트병, 혈관염, 쇼그렌 증후군, 염증성 근육병증,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보는데요. 류마티스 내과는 희귀병을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하시고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내과에서 진료를 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병변이 발생했을 때 대상포진이라든지 두드러기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내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관절이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 이 관절염일 경우도 있지만 통풍이라든지 다른 류마티스 관절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과적인 질환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과의 9개 파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의외로 내과가 다루는 질환이 넓기 때문에 내과에서 이런 것도 진료를 보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런 것도 내과에서 보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